내일은 6.25 전쟁 발발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 수요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신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하고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우리는 자유와 평화, 인권, 이와 같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누리고 향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우리와 우리 자식 모두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25 전쟁은 1917년 러시아 혁명, 그리고 19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이후에 전 대륙이 붉게 물들고 북한 지역마저 공산주의로 덮였을 때에 대륙의 마지막 끝자락 한반도까지 적화 통일을 하려는 침범이었습니다. 이에 전 세계가 이 땅의 자유를 지켜야만 대륙의 마지막 근거지가 지켜진다는 인류사적 결단으로 모두 참 그 소중한 자식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피 흘려 싸워서 이 땅의 자유를 지키고 앞으로 다시 이 대륙 전체의 자유의 물결, 자유의 함성이 전파되도록 유지한 그야말로 참으로 소중한 결과를 낸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교훈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자유의 소중함, 자유는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8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민주당의 이사 추천 지원으로 북한 인권재단이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다시피 북한 인권법은 오랜 기간 토론 끝에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스스로 서명한, 스스로 제정에 참여한 이 법의 취지를 잘 살려서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협조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북한인권법 정신을 살리는데 민주당이 함께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진행됩니다. 여러 가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후보자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또 그들의 경륜 그리고 포부를 들으면서 당과 국가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꿈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국민의 힘 전당대회는 혁신과 새로운 미래를 그 주된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7.23 전당대회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파 갈등이라든지 책임론 공방에 몰두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민생 대책을 제시하고 정책의 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또 당의 단합을 위하여 하나 되는 일치되는 당에 대한 애정을 호소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국민의힘 소중한 자산이시기에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정책과 비전을 통한 치열한 토론으로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많은 소득과 그리고 후보자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멋진 장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극 체제에 머무를 것 같은 우리의 민주당과는 달리 우리는 네 분의 대표들이 이미 출마하셔서 마치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전단의 사두 전차, 사두 마차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 곳으로 방향을 정하여
오로지 국가와 당을 위하여 달려나가시는 우리 후보들이 되시기를 참으로 기대하며, 이러한 다양성이야말로 우리 당의 최대 장점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상징한 것이고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다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하여 우리는 보수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보수다운 보수,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주변의 많은 외연을 확대하는 일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원과 국민들에게 명령하시는 쇄신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한간에 용산 개입설이 나오는데 용산에서 특정 후보와 연계하는 일 결코 없다는 것을 비대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한 전당대회를 이끌어야 하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제가 직접 우리 선관위 위원장과 함께 확인하고 알려드리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 사무처 당직자를 비롯한 주요 당의 구성원은 당원 당규에 따라서 엄정 중립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는 것이 드러날 때에는 오늘 출범하는 비대위원회에 엄중한 조치가 따를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비대위와 선관위는 엄정 중립과 자주적인 자세로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사두 마차의 기수로서 이들을 보호하고 잘 경기가 마쳐질 때까지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한 당원과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할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두 야당이 법사위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미 대통령께서 제2요구한 법안이 무슨 사정 변경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도 문제이지만 법사위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증인들에 대한 과도한 조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가지 참으로 모욕적인 언행이 난무하였습니다. 회의를 내실 있게 이끌어가야 할 상임위원장께서는 오히려 앞장서서 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국민의 시각이 따갑습니다. 이러한 식의 상임위원장이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여 앞으로 의사 진행을 한다면 우리 국회는 역대 가장 그야말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국회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강요하는 것, 개인적 감정을 앞세워서 증인에게 10분간 퇴장 조치를 하거나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 해야 한다라는 국회 내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나온 분은 우리 각 정부 부서의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또 군의 지휘관들입니다. 이분들은 명예를 생명같이 여기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명예를 짓밟고 혹시 유린한다면 이것은 그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 조직의 문제요, 군 전체의 사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목불인견의 참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성한 국회의 상임위원 회의장에서 이러한 일은 다시는 재발되면 안 되겠습니다. 저도 30여 년간 정치에 몸담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됐던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별히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는 이에 대한 주의와 경고, 재발 방지 약속을 국회의장님께 요구했지만 상임위에서는 이조차도 조롱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장께서는 국회의 품위를 훼손하는 야당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엄정한 주의와 경고를 해 주실 것을, 이러한 조치를 정중히 그러나 강력히 요구합니다. 사과와 재발 방지까지 약속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의장의 이러한 마땅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수 야당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의장님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해 주십시오. 아울러 반쪽 국회의 저급함과 위험성을 경험한 우리 국민들께서는 국회 정상화가 지금 우리 국가의 가장 시급한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강력한 필요성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하여 우리 당의 요구를 진심으로 신중히 수용해 주시고 민의의 전당이 우리 국회를 정상적으로, 지금 세계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 국격에 맞는 국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최소한도 상식적인 국회의 모습으로 되돌려 놔 주실 것을 간곡히 그러나 엄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